자, 이번에는 스타트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중에서 제8장 다중회귀 분석과 진단, 그리고 이 진단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3절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다중회귀 분석과 표준화 회귀 개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중공정성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맹목 변수의 처리와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중회귀 분석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3절 위계적 단계적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계적 회귀 분석과 단계적 회귀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떨 때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죠? 자,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계적 선형회귀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부분은 2개 이상의 설명 변수들에 대한 검증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의 종속 변수, 우리가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체질량 지수죠. 이 체질량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영향 요인들, 즉 설명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얼마만큼 또 영향력이 더 좋은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별 설명 변수들을 추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이전의 회귀 모형과 비교해서 수정 결정 개수 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회귀 개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수많은 조합들이, 원인 변수들 간의 수많은 조합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이 되는 변수들을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들, 유의한 영향을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계적 선형회귀나 아니면 단계적 선형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위계적 선형회귀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 코차를 통해서 얻어진 설명 변수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탐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추가적인 설명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이 새로운 설명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위계적 회귀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단계적 회귀 분석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를 경우에, 어떤 이론적인 기반이 없을 경우에는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더 찾아내서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계적 회귀 분석이란 기존에 검증된 설명 변수 외에 추가적으로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새로운 설명 변수 있을 경우에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단계적 회귀 분석은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설명 변수들이, 원인 변수들이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인지를 파악하자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위계적 회귀 모형, 다중선형 회귀 모형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계적 회귀 모형은 하이어라키컬 또는 네스티드 또는 블록와이즈 리그레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설명 변수를 블록으로 설정해서 처리하는 분석 모형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몰라도 되겠지만 좀 더 고급적인 통계 기법이 우리가 다수준 또는 위계선형 회귀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멀티레벨 또는 하이어라키컬 리니어 모델링이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계적 선형 회귀 모형이라는 것은 기존 모형에서 추가되는 다수의 설명 변수들을 블록으로 설정해서 그 회귀 모형의 결과값을 비교해서 바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형 같은 경우에는 블록으로 설정되지 않은 설명 변수들을 활용해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요.
두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블록으로 설정된 설명서를 추가해서 두 번째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모형에서는 두 번째 블록으로 설정된 변수에다가 추가해서 또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가 두 개의 블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블럭이 없는 변수들을 일단은 기존에 검증된 또는 기존의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수들 외에 만약에 내가 더 추가하고자 한다라는 원인 변수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블럭으로 설정하는데, 이 블럭을 한 개로 설정하면 회귀 모형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블럭이 두 개다 그러면 블럭이 없는 경우의 회귀 모형, 그리고 첫 번째 블럭의 회귀 모형, 그리고 두 번째 블럭과 첫 번째 블럭,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블럭이 되어 있지 않은 회귀 모형까지 보여서 위계적으로 우리가 회귀 실행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계적 선형 회귀 모형의 실행 예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접두 명령어를 사용했습니다. nested regression 이 부분입니다. XI는 우리가 접두 명령어 중에서 우리가 명목 변수들을 지시해주는 접두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nest RG라는 부분은 nested regression을 사용을 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regress는 회귀 명령문을 실행하라는 본 실행 명령문이죠. 그게 BMI 종속 변수를 하고요. 이 블럭을 설정을 했죠. 블럭을 설정했으면 이 블럭 설정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첫 번째, 여기 보면 블럭 1이 있죠. weight, work frequency고요. 두 번째 iGend와 iAG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weight frequency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Gend, 그 다음에 iAG에 대한 각각의 주효과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주효과 플러스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한 모형이 되는 거에 되겠죠. 이게 블럭 2가 되겠죠. 두 번째 블럭이고요. 그럼 세 번째 블럭은 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추가적으로 worktime이라는 변수를 추가한 부분이죠. 블럭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블럭 3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부분이 추가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워크타임인데 이게 왜 워크타임을 안 돼 있고 잘못되어 있네요. 잘못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 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블럭 1, 2, 3에 대해서 각각 모형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1에 대해서는 R 스퀘어 값이 0.6468인데 블럭 2에 대해서는 2까지 포함시키면은 R 스퀘어 값이 0.7630이고, 이 R 스퀘어 값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차이가 0.6468과 0.7630의 차이가 0.116이다. 즉 어저스트 R 스퀘어 값이 이만큼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블럭 1만 한 다중선형 회귀 모형보다는 I.Gend와 I.Ag의 상호작용과 주효과를 포함시킨 모형이 더욱더 뭐예요? 모형의 설명력이, 즉 수정 결정 계속값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워크타임인데 여기 보면 웨이지 워크이라고 되어 있는 변수를 추가하게 되면 보면은 0.7648이고, 이전에 블럭 1과 2 두 가지가 추가된 모형에 더해서 0.0018 정도가 어저스트 R 스퀘어 값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BMI에 대해서 weight와 work frequency만 있는 모형보다는 이 젠더와 에이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한 모형이 훨씬 더 모형의 설명력이 좋고 체질적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타임을 추가했을 경우에도 크게 설명력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의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에 대한 증가를 보면은 웨이트와 워크 프리퀀시만 넣었을 경우, 그리고 젠드와 에이지의 주 효과와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한 경우, 그리고 웨이지 워크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모형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알려진 이론에 대한 토대로 해서 알려진 것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보고자 하는 변수들을 추가했을 때 그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만큼 달라지고 회귀 계수값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위계적 선형 회귀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위계적 선형 회귀 모형은 뭐예요?
네스트 리그레션을 부분을 접두 명령어를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행 명령문에서 가로로 해가지고 블록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각각의 블록을 추가해서 블록 1, 블록 2, 블록 3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내주고 마지막에 그 모형 통계량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러면은 위계적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자, 하게 되면 네스트 리그레션 부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XI 접두 명령어 보면서 BMI 체질량 지수를 정석 변수로 하고 가로 안을 첫 번째 블록을 해서 이거는 조금 달라졌네요. 여기서 보면은 젠더와 에이지의 주 효과 명목 변수들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라는 연속 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블록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i.젠더와 웨이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또 보자는 부분이죠. 두 번째 블록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콤마 베타라는 옵션도 같이 주어져 있네요.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블록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젠더와 에이지의 더미 변수들과 더불어 웨이트라는 연속 변수에 대한 블록 1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어저스트 R스퀘어 값이 0.7568입니다. 0.7568이고 그리고 P 값이 다 통계적으로 0.000이라서 다 유의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각각의 변수들이. 그래서 보면 젠더는 2는 여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가 1.293432 정도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대에 비해서 30대가 체질량 지수가 0.6460이 높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0.21955죠. 즉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체질량 지수는 0.21955 증가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몸무게가 여러분들 10kg 더 늘어났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BMI 체질량 지수는 2.195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앞서 배운 상호작용항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 남성과 여성별로 이 몸무게의 변화에 따라서 체질량 지수의 변화의 기울기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블록 i.gender 스타 그리고 웨이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한 것 블록 2는 앞에 있는 이 블록 1에다가 두 번째 요 변수 상호작용을 추가한 것을 한번 보게 되면 보면은 어저스트 R스퀘어 값이 0.7576이죠. 0.7576은 뭐예요? 0.7576은 0.7568에 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네요. 약간 있는 부분이고 보면은 차이가 여기서 보면 0.0012 정도가 높아진 거죠. R스퀘어 값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모형 설명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블록 상호작용항 성별의 차이와 그리고 몸무게의 변화의 차이를 볼 때 상호작용항 기울기가 다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것을 보게 되면 보면은 여기 있는 상호작용항 즉 여성인 경우 몸무게가 1kg 증가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0.0202553의 값이 더 추가적으로 기울기가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그것이 약간은 뭐랄까 0.05 유의 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다. 남성과 여성의 몸무게의 기울기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유의 수준을 90% 유의 수준으로 즉 알파를 0.1로 할 경우에는 0.1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몸무게의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더 크게 증가하는 거죠. 몸무게가 1kg 증가하게 되면 남성은 보통 전반적으로 0.21 정도 증가하는데 여성은 0.21 더하기 0.020이 더해져서 기울기가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장하고 같이 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출교재에 나온 것처럼 여기 있어 보면 헬프 네스트 리그레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보면 네스트 모델 스태티스틱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스타하고 코맨드, 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리고 설명변수 리스트 이렇게 해서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헬프 명령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BMI,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I.gender, 그 다음에 I.age, weight 부분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블록으로 설정해서 보여주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work frequency와 exercise를 두 번째 블록으로, 세 번째 블록은 우리가 집에서 철도역까지, 지하철 철도역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냐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개의 블록을 설정했으니까 블록 1만 했을 경우 0.7563, 블록 2를 추가했을 때는 0.7570이고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의 변화가 0.0007 증가하는 거고요. 세 번째 블록 했을 때는 0.00001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젠더와 에이지하고 몸무게 해서 0.7540이고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리고 두 번째 블록은 워크 프리퀀시와 엑서사이즈를 추가를 했더니 0.7537로 R스퀘어가 증가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게 되면 두 변수가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두 번째 블록은 추가를 했는데 약간의 미약한 7570으로 증가했는데 어저스트 R스퀘어 값을 보면 0.7537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조정 결정 계수가 0.7540이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추가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정 결정 계수 값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조정 결정 0.7540, 0.7537.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도 보면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죠. 그래서 추가한다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접근성도 마찬가지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R스퀘어 값은 조정되기 이전에 결정 개수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조정 결정 값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있으니까요. 젠더 웨이트, 그 다음에 요걸 하이트를 할까요? 한번 하이트로 하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두 블록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블록 젠더와 에이지에 대한 더미 변수들, 그리고 몸무게에 대한 것이 R스퀘어 값이 0.7589였고요. 조정 결정 개수 값이 0.7568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추가로 하이트 키를 넣었죠. 키를 넣었더니 어저스트 R스퀘어 값이 0.9895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게 되면 0.230치 높아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블록에서 보면은 하이트 값도 보게 되면 키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뭐예요? BMI 값은 낮아진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몸무게를 통제한 상태에서 젠더와 에이지 그룹, 연령대 그룹 간에 하고 몸무게를 통제한 상태에서 키만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체질량 진수는 감소한다. 즉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키가 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다 더 키가 큰 사람들은 당연히 덜 뚱뚱해졌죠. 좀 말랐겠죠. 그래서 BMI 값이 낮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 회귀 개수의 값은 나머지의 값들이 동일할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값에 따라서 이 종속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동일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실질적으로 키가 175인 경우와 키가 19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무게는 똑같은데 키가 175인 경우와 190인 경우, 그러면 당연히
몸무게는 똑같은데 키만 더 크면은 굉장히 뭐랄까 체질량 지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기로서 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10cm 크면 몸무게가 똑같은데 키가 10cm 크면 뭐예요? 체질량 지수는 2.62 체질량 지수 BMI 값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형 설명력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별하고 연령대별 차이 그리고 몸무게의 변화에 따라서 체질량 지수가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럼 키가 변화되면 어떻게 체질량 지수가 변할까라는 것을 새로이 증명해 보고 싶은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화이트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블럭을 설정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추가해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서 얘기한 요거 한번 볼까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자 젠더와 한번 몸무게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타 표시를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해서 세 번째 블록을 해서 성별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상호작용 효과 부분이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우리는 9895에서 9926이죠. 9895에서 9926이니까 더 높아졌죠. 즉 모형의 조정 결정 개수 값도 높아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도 모형 설명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여성일 경우에 몸무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남성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의 기울기는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0.3408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0.34085 정도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는데 여성인 경우에는 이 0.3408 요 개수의 더하기 0.3268이라는 회귀 개수를 더한 그 기울기 값입니다. 더욱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몸무게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귀 분석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 회귀 분석 이전에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이 경우는 우리가 네스트 리그레이션이라는 접두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고 그리고 설명 변수들을 블럭으로 처리해서 가로로 처리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나씩 추가해서 보고 그 모형을 각자 비교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분리를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와이즈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어라키 또는 네스티드 리니어 리그레이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텝와이즈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링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자, 단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위계적 회귀 분석은 내가 어떠한 이론에 기반해서 알고 있는 사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더 알고 싶은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하고요. 단계적 선형 회귀 분석은 실질적으로는 그 관계에 대한 어떠한 이론이나 가설이 확실하지 않은데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더 중요한 변수들을 순서대로 그리고 유의한 변수들만 뽑아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즉 어떠한 이론에 대한 기반은 없지만 탐색적으로 어떠한 설명 변수들이 보다 더 중요한지를 자동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한 상태에서 그 기존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런 단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그런 배경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탐색적으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론에 기반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변수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론이나 가설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계적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그 설명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는 순수를 어떤 중요한 변수에 따라서 모형에 포함되는 순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진 선택법, 포워드 메소드와 후진 선택법이 있습니다. 전진 선택법은 뭐냐면 먼저 아무런 설명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의 상수항만을 활용해서 출발해 가지고 잠재적으로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먼저 추가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더 추가해 주는 방식. 즉 모든 설명 변수들 중에서 종속 변수를 가장 잘 예측해 주는 설명 변수, 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설명 변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력 또는 설명력을 높여주는 변수들을 차례로 선택하는 방식이 전진 선택법입니다. 그래서 전진해서 하나하나씩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변수, 두 번째 중요한 변수, 세 번째 중요한 변수, 네 번째 중요한 변수 쭉쭉쭉 해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후진 선택법은 최초 모형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잠재 설명 변수를 최초 모형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뭐예요? 예측력의 기여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변수. 반대죠. 전진과 후진은 반대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진과 후진 또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진과 후진 선택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적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이 스텝와이즈라는 부분, 앞에서 얘기한 네스트 리그레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스텝와이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령문, 회귀 분석 명령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서 코맨더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되어진 추적 명령문, 우리가 리그레션 명령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뭐 로진 모델, 포화성 모델, 프로빈 모델, 다양한 회귀 분석도 이 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 지금 단계적 회귀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코맨드는 리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스텝와이즈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 옵션이 있죠. 콤마 옵션 부분에서 이 옵션에서 우리가 PR 여기 보면은 probability 아마 여기서 removal입니다. 그래서 removal이고 그리고 샵은 선택되어질 P값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P값을 0.1보다 작다, 90% 유의 수준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변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0.2 정도로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PR 또는 PE의 값은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변수의 유의성의 기준은 0.2 또는 0.1 수준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R 샵, P 샵. PR은 후진 선택법이죠. 리무블이니까. 요거는 PE는 전진 선택법에 대한 거고요. 그때 선택되어질 P 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기준은 요 0.2, 0.1이고요. 여기서 기타 옵션에서 락텀 1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락텀 1은 설명 변수들 중에서 가로 속에 있는 변수들을 최초의 분석 모형에 강제로 투입을 하고 그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전진 또는 후진 선택법을 선택해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요 락텀 1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설명 변수들 중에서 이런 변수들은 반드시 또는 이론적인 검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로 추가로 반드시 하고 나머지를 전진 후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무슨 방법일까요? 위계적 선형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블록 1, 블록 2, 블록 3 할 때 블록 1 최초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들은 강제하고 나머지 잘 모르겠는 영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모르겠는 변수들의 중요한 변수들을 골라내는 방법이 이 락텀 1 옵션을 사용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XI 접두 명령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설명 변수들 중에 더미 변수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텝와이즈라는 부분,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행하라는 부분이고요. PR은 0.01입니다. PR이니까
후진 선택법이죠. 그래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빼주는 방법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을 빼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0.1 유의 수준을 해가지고 하고 리그레스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하는데 총속 변수가 BMI이고 나머지가 설명 변수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시작을 우리가 후진 선택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모든 변수들이 다 들어간 웨이트부터 해서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간 변수들 중에서 이제는 하나하나씩 p 값이 0.1이죠. 0.1보다 큰 가장 큰 값들 0.8189 X 사이즈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보면은 0.4409가 보면은 젠더와 에이지의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40대인 경우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0.4092 워크타임이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0.1보다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변수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실행 결과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정 결정 개수 값이 0.7605고요. 그리고 체질장 조회수 몸무게가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면서 50대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들, 그리고 워크 프리퀀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들,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해서 순서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서도 보면 살아있는 모양 중에서 부분을 보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후진 선택법은 여기 전진 선택법은 여기죠. PE 해서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직접 실행을 해 부분인데 여기 락텀이 있죠. 락텀은 이 변수들은 반드시 강제해서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요거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습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와이즈 리니어 리그레션 부분에서 헬프 스텝와이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텝와이즈 에스티메이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스텝와이즈 콤마 옵션 그리고 코맨드가 들어간다. 그 코맨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 회귀 모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 보면 리그레스 사용을 할 거죠. 그래서 보면 거기서 PR은 모델에서 제거를 위한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설정해 주는 거다. 즉 후진 선택법이다라는 거고요. P1은 더해주는 추가해주는 변수들에 대한 유의 수준, 그리고 포워드는 전진 선택법, 하이어라키컬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이어라키컬은 어떤 위계적 회귀 슬렉션 부분에 대한 이거는 전진과 후진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PR, PE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백워드 슬렉션 후진 선택법 PR이죠. 그리고 하이어라키컬 슬렉션은 백워드 하이어라키컬 슬렉션 부분은 위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예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스텝와이즈를 사용하는데 PR 후진 선택법이죠. 후진 선택법 부분에서 리그레션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후진 선택법이고요. 자, 그러면은 풀 모델로 시작을 해가지고 X 사이즈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변수 철도역 접근성 걸어서 집까지의 철도역 접근거리 시간 0.6397이기 때문에 제거하고요. 워크 프리퀀시 제거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요 유의 수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젠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E, 에딩 하는 부분이죠. P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씩 보탠 거죠. 상수항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변수들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가장 먼저 몸무게가 더해지는 거죠. 더 중요한 변수. 여기서 보면 몸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젠드가 더 중요한 변수들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50대 집단, 나이 집단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40대, 50대고요. 나머지는 이 0.1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가장 중요한 변수, 그 다음에 젠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 50대, 40대, 30대 에이지 그룹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들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컬 부분은 두 가지를 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무빙과 키핑이 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백워드와 포워딩을 같이 하는 방식, 종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리무빙은 제거하니까 백워드 방식이고, 키핑은 유지하는 거니까 이런 방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프리딕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프리딕션에 대해서는 또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예측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들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요, 프리딕트 명령을 사용합니다. 프리딕트에서 white hatch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결정 개수, 잠깐만요, 한번 여기서 보면 프리딕트를 하는데요, XB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프리딕션을 하라는 거고요. 보면 STDP라는 부분은 표준 오차, 프리딕션의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쭉 살펴보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 오차를 사용하는 게 STDP고요. STDP 부분이고, XB는 리니어 프리딕션 값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니어 프리딕션에 대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맨 뒤쪽에 이렇게 보면 y 해트에 대한 프리딕션, 리니어 프리딕션에 대한 값, 체질량 지수에 대한 예측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형에 의해서, 다중선형 회귀 모형에 의해서 예측되어진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각각의 속성 값에 기준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부분에 대한 얘기, STDP 부분이죠. 표준 오차였나요? 잠깐 볼까요? 헬프 프리딕션에서 여기 보게 되면 STDP는 표준 오차죠. 예측의 표준 오차 값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보면 y hat STDP죠. 여기 보면은 y hat STDP 표준 오차가 0.1513이고 실제 값과 그러니까 예측 값의 차이의 표준 오차죠.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STDF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TDF가 뭐냐라고 봤을 때 한번 STDF 값이 실질적으로 STDF가 어딨지? 없는데? 없죠. STP. STP는 Dependent Variable. 아닌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y 해시 뭐예요? 점이 아닌 결칙지가 아닌 경우에만 우리가 BMI의 y 해시의 스타 값에 대해서 예측한 값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한 거 부분에 대해서 BMI 값 하고요. y hat 실질적으로 예측되어진 값들의 예측되어진 값들의 22.30 거의 똑같죠. BMI하고 거의 똑같은 부분이고요. 표준 오차는 0.144 굉장히 적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 quietly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젠더와 에이지에 대한 명목 변수 처리하고, 웨이트, 워크 프리퀀시,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접근성 부분에 대한 것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젠더가 1인 경우만 예측해서 BMI 언더바 메일이죠.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 BMI 언더바 피메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라는 거죠. 요 회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남자와 여자가 몸무게하고 체질량 지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남성들에 비해서 몸무게가 체질량 지수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조절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건 한번 볼게요. 나중에 여기 보게 되면 마지널 이펙트와 탄력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배웠던
한계 효과와 탄력성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장의 내용을 참고 네, 네, 앞서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중선행이면서 트렁케이트드 리그레신 모델과 투스텝 리스트 스퀘어 또는 쓰리스텝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신 모형들을 가끔씩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고급적인 분석 방법론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8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봤고요. 거기서 실제 그래서 우리가 8장은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다중회귀 분석이란 2개 이상의 설명 변수들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표준화 회귀 개수는 2개 이상의 설명 변수들 간에 서로 단위가 다르고 분산이 다를 경우에 그 영향력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귀 개수만으로, 그래서 표준화시켜서 회귀 개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두 설명 변수들의 영향력의 차이를 직접 비교를 해줄 수 있게 해준 게 표준화 회귀 개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설명 변수들이 추가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 대한 회귀 개수가 정말로 0과 다르지 않느냐 라는 부분, 또는 2개의 변수를 추가했을 때 그 2개의 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한계 효과와 탄력성, 그 각각의 변수들의 탄력성의 값은 얼마냐라는 부분이고요. 다중회귀 분석에서 보면 2개 이상의 설명 변수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설명 변수들 간의 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설명 변수의 변수성은 2개의 변수들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외의 다른 설명 변수들 간의 공선성이 발생하는 관계를 파악하는 게 다중공선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공선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분산평천계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분산평천계수가 10보다 크거나 또는 심지어는 5보다 크거나 같거나 할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심각하게 의심되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중공선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서는 명목 변수의 처리와 상호작용 효과 부분인데요. 명목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명목적도, 남자와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읍면동, 시군구 이렇게 해서 서로 위계가 없는 또는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수들을 설정을 분석을 할 때 이걸 연속 변수처럼 처리하면 안 되고요. 명목 변수, 즉 더미 변수로 처리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명목 변수를 처리하게 되면 어떤 회귀 개수의 기울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의 어떤 그런 보조 지표로서 상수항의 평균이 변화된다.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호작용 효과라는 부분은 기울기가 서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영수 변수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호작용 효과 분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호작용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호작용항이 다른 주효과를 가진 그 변수들과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다중공선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편차 변환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결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위계적 단계적 회귀 분석에서 위계적 회귀 분석이란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론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는 설명 변수들 외에 내가 추가로 보고자 하는 변수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추가해서 이전에 있는 모형에 추가해서 해서 결과를 비교해 주는 방법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계적 회귀 분석은 어떠한 설명력이 보다 더 중요한지 그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가 또는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빼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유의한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단계적 회귀 분석 방법입니다. 이것에서는 전진과 후진 선택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 8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통계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토대가 되는 이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이 다중선형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직접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제 실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통계 분석가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해서 통계 분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8장의 내용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